유튜브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해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 얼굴 박제돼도 괜찮다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홍대 유니온에서 정특 듣고 1년간 그림 공부해서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최초학했고요. 서울과기대 시각디자인 합격한 구세화 학생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뭐지?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거 안 하면 평생 백수로 살 것 같다는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입시에 대한 정보가 그냥 다른 인문계나 뭐 자연계들은 굉장히 찾으면 찾아지고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몇 점을 받아야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림을 뭘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입시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막막한 느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사수생이었어요. 현역, 재수, 삼수, 합격이란 글자를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디 걸어두고 붙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다닌 게 아니고요. 진짜로 합격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굉장히 절실하기도 했고, 삼수 겪으면서 입시가 좀 방향을 좀 잘 잡아야지 합격이란 글자를 보겠구나. 이제 저도 이 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감이. 수능 점수만 잘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재수, 삼수하면서 수능 점수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게 쓴다고 점수는 하향해서 썼는데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삼수 때는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뒤져보고 보니까 합격작들을 봤어요. 저희 아이가 떨어진 학교의 합격작들. 이 아이가 학원에서 연습했던 그림들하고 조금 느낌이 좀 달랐어요. 우리 아이가 한 재현작을 보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였구나. 그 실기 준비한 유형도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방향이 잘못됐었고, 실기력이 안 돼서 결국은 떨어지는 거구나. 점수를 아무리 낮췄어도 실기가 안 되면 미대는 역시 미대다. 그림을 잘 그려야 간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그때 깨닫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재수 삼수 때 같은 학원을 다녔어요. 정특까지 1년 내내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다녔거든요. 굉장히 대형 학원이고 기초도 잘 가르쳐 준다라고 했던 학원이어서 사실 부모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준비했던 학교에 대한 그림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학원이었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런 거를 몰랐어요. 엄마들은 전공이 아니고서는 사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수능 점수가 딱 수능날 가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점수가 잘 나왔을 때랑 평소 때처럼 나왔을 때랑, 그리고 평소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점수대에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실기 유형도 커버가 되고, 각각의 학교에 대한 자료도 좀 있고 연구도 되어 있는 학원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막 찾다 보니까 빡쌤이 하시는 유튜브를 보게 된 거고, 내 남편이 그걸 보고 당신도 봐봐라 막 이래서, 애는 사실 여기까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경기 남부권인데 강남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어떻게 또 가려고 했지, 이 홍대 앞까지 오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끌고 와서 상담을 하게 됐었죠. 네, 상담할 때 빡쌤 직접 만났죠. 예. 근데 그때까지도 성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리고 재수, 삼수, 현역 다 거쳤으니까 성적을 올리는 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N수생 학부모도 많고 N수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빡쌤이, 원장쌤이 얘기하시기를 기초를 그래도 3, 4월에 다시 다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가야 진짜 정특 준비할 때 그때 실력이 확 늘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이거는 뭐 학원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바로 결정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림이 진짜 뭐가 다른가?
그때 이제 그림들을 합격작들을 막 다 찾아보면서 비교를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림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조형 원리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구성을 하고 수학 문제도 기초 명제를 안다고 해서 다 푸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좀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 가지 정리나 개념들을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미술 그림 문제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빡쌤이 얘기한 그 기초과정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고쳐먹어서 3월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애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그 전에 문제 풀 때는 학원에서 연습해본 주제, 사물, 뭐 아니면 문제 유형 이런 게 나오면 그럭저럭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 이게 당황스러운 주제나 안 해본 사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어떻게 보면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푼 거죠. 구성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공부하고 기초 튼튼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는 알고 푸는 거, 알고 그리는 거 이게 진짜 실력 향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아무리 걸어가도 중구난방 걸어가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방향이 제시가 되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풀이를 좀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 평가에서 잘했다는 평가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림 일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 일기 같은 것들 아니면 피드백 받는 것들이 사실 다른 학원도 상담 다녀보면 있다고 다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 전 학원도 그런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숙제 검사, 과제 검사를 하고 피드백 받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뭐니까 11시 반 정도 돼야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그 시간에도 어떻게든지 숙제 그림 일기 써서 올리고 그날 그림에서 아쉬웠던 거, 뭐 안 좋았던 거, 다시 스케치해보는 거 이런 과정을 매일 해서 올리고 그게 확실하게 확인을 체크를 하시고 피드백이 아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빡쌤이 있는 단톡방이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 또 피드백이 그때그때 밀착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걸 실제로 보니까 아 진짜 공부를 하는구나, 그림 공부를 하는구나,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멘탈 관리랑 체력 관리죠. 다른 입시랑 다르게 수능 끝나고 땡이 아니라 수능 때까지도 수능 공부랑 그림을 놓을 수가 없고 수능이 끝나면 사실 바로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실기 준비를 들어가서 체력도 멘탈도 애들이 그냥 쥐어 짜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멘탈 관리랑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운동을 좀 했으면 했어요. 근데 아이가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건 힘들고 집에서 간단하게 체조정도 하고 폼롤러 마사지 같은 것 좀 시키고 수능 전에 너무 지치지 않게 했던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특 때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나와 있으니까 사실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